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이상로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또 급등주를 잡아봐야 될 텐데 급등주 잡아보기 전에 시장이 또 변동 상승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도 짧게 좀 여쭙고 싶은데 어제 오늘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실까요? 아직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힘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는 좀 낫다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급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횡보 내지 조정에 대한 국면으로 옆으로 좀 더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상방에 대해서 3,180포인트 상당한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현재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지수가 상승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연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일부에 대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하방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버스 또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나타나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재료에 의한 또는 실적에 의한 종목군별로 좀 더 집중하셔서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방을 나왔지만 기간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 좀 베팅하기보다는 실적이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종목 장세에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급등주를 잡아봐야겠죠.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자, 우선 네. 윈팩이라는 기업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윈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를 영위하는 후공정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 3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TLI라는 기업이 지분의 12.67%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탄탄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거래처로는 우리가 SK하이닉스와 제주반도체, 피델릭스 같은 기업들, 반도체 제작사들과의 특별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의 거래가 매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와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출신이기 때문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이 후공정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SFK 반도체라든지 또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관련한 이런 후공정 업체들의 주가 변화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디램에 대한 가격대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가격은 저가를 찍고 다시 한번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4분기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후공정에 대한 물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윈팩에 대한 주가적인 상승은 상당 부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 있는 2,75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하단에 2,42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으로 효성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효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석유화학 분야 또는 이제 소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효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몇 번째가 아닌 이제 대기업 중에 하나죠. 그만큼 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현재 계열사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 지수사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효성 TNC가 지금 현재 급등이 나타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또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상승을 좀 나타내면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그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여느 할 것 없이 지금 효성그룹이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는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회사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한 개가 바로 실적에 대한 호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실적이 상당히 호조가 나타나면서 지금 효성에 대한 연결 실적 또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료전지라든지에 대한 필수적인 소재 또는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효성도 이런 우리가 그린 뉴딜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2021년도는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적인 내용, 수소차 관련 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 또는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또 효성 첨단 소재에서 탄소 섬유를 또 생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배구조상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현준 씨와 조현상 씨가 형제입니다. 형제 관계가 또 돈독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상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지분이 어떤 식으로 증여되는지에 따라서 또 대표이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주가적인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목표가는 8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73,000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요즘 또 효성그룹주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지주사 효성을 좀 공략해보자라고 하는 가운데 윈팩까지 함께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원명 부장님이 내일장 유망주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슈를 이슈가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DPC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BTS 빅히트엔터 지분을 좀 갖고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재료 소멸로 많이 빠진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조 부분 관련해서는 고압 변성기 가전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투자 부분 두 가지로 나눠지겠는데, 일단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누적 매출액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243억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9억 정도 났습니다. 재작년도 연간, 그러니까 19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140억인 점을 감안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3분기까지 해서 재작년 영업이익을 이미 넘겨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간에 실적이 좀 많이 나아졌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조업 쪽보다는 투자 부분에서 이제 이익이 많이 증가하면서 금융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기사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라는 회사에다가 2,40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과 카카오를 두 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상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시장을 넓혀가면서 상당히 시장을 이제 키워가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상장이 언제 될지는 뭐 아직 정확히 날짜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하는 그런 기류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DPC 같은 종목은 지금 내용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주가가 기사가 나오거든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조금 우상향 트렌드로 조금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DPC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5,000원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손절 가격은 만 원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라 이렇게 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우원명 부장님은 DPC를 주셨고요. 송태훈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 주실까요? 네, 저는 네. 2차 전지 장비 업체인 나인테크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LG화학이 폴란드의 공장 증설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폴란드 공장에 장비를 납품할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폴란드에 추가적인 증설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나인테크의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라미네이션 관련된 부분, 스태킹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스태킹 관련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각
약형에서 이 배터리 효율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벤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태킹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나인테크가 수주를 받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2021년도에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도 하반기에는 평택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서 더욱더 이 고객사에 대한 많은 물량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회사인 아이비전웍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고객사로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이 자회사가 매출액이 이번 연도에 더욱더 많은 부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지수가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인테크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매우 견조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하락했던 부분도 없었었고요. 많이 이제 국내 지수가 하락하는 날에서도 오히려 상승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이 수급에 대한 측면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소절가는 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송태영 과장의 나인테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전략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